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요즘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은 강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면서 증시는 강등을 외면하고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채권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며 채권 경매도 잘 진행되지 않음에도 증시는 주식을 계속 방어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 관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한다고 말을 하여 이에 따라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기는 했었지만, 트럼프가 이러한 증시 하락과 채권 하락의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 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AI나 미래지향적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무려 정고점을 돌파하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 관세에 대해서 마땅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시장은 이미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 경제 상황일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어 있으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될 것 같은 이유만으로도 이러한 것에 의미가 부여가 되어 그러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시장과 다르게 월가 쪽이나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증시는 계속 오름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 그에 따른 지표는 계속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증시와 실물 경제가 디커플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버블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언제 한번 하락을 해도 이상한 게 아닌 증시 시장이 연출이 되었다고 말하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을 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것도 한번 관심 부탁드리고,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것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일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1930년대 관세법으로 인하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약 18%에서 19%까지 상승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 결과는 결국 대공황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와 비슷한 실효 관세율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높은 관세율이 데자뷰가 되고 있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했을 수도 있다는 관세율일 것입니다.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이에 침체가 우려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의 관세로 인하여 선수요가 증가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기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4월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세가 적용이 된다면 당연하게 관세를 더 지불하게 되니 물건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관세를 한다고 하기 전 1분기에 미리 물건을 사재기를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선수요로 인하여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후 4월 관세가 유예가 되기는 했지만 없다시피 유예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세는 존재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니 선주문을 한 것, 즉 사재기를 엄청나게 했었기 때문에 4월부터는 더 이상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수요를 점차적으로 엄청나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 성장률에도 무척이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30년대 일어난 대공황도 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수요와 공급 과정에서 관세와 엇물리게 되어버리면서 수요가 확 떨어져 공급에 문제가 생겨 일어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러한 것을 증명하듯이 이미 소비심리 지수를 가리키는 수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은 지금 계속 뉴스나 유튜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너무 높은 금리에 있습니다. 지금 채권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채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연체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 연체율 동안 계속 늘어나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감을 계속 늘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이게 전부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뿐만이 아니라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의 대출 대부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기지 대출 금리의 경우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기까지 하며 미국인들도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집을 사기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수준까지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 오르고 채권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이고 현 채권의 이자율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는 수익률보다는 증시에 투자하는 수익률이 높다고 시장은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이런 상황에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을 지금 구매한다고 해도 손차익이 입을 가능성은 무척이나 크게 형성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일까? 침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트럼프 관세의 발작은 앞으로도 계속이 될 것이라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아직 해결이 된 것이 없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90일 유예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초점이 될 것이고 관세의 90일 유예와 비슷한 시기에 있는 미국의 부채 상한도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요소가 지금 시장의 위험성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월가나 증권가에서는 지금의 증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트럼프는 이미 관세를 유예하더라도 유예한 것보다는 높게 협상을 진행할 것이고 완료할 것이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유럽연합에게 90일 관세 유예가 다가오고 있지만 협상에 비협조적이라면서 유럽의 50% 관세를 갑자기 부여를 하고 또 얼마 전에 이 50% 부여한 것을 취소를 하기도 하였죠. 이렇게 협상 전 협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지금 관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중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버리니 미국 주요 소비를 담당하고 있는 월마트나 타겟 이러한 곳의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관세로 인하여 물건값도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일까? 이뿐만이 아니죠. 연준에서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해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금리를 섣부르게 낮출 수 없다고 하면서 연준에서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할 때까지 지켜보는 게 최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을 한 관세 전쟁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 관세를 완전하게 철회하지 않는 이상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은 관세로 인한 지금 상황에 또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의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인플레이션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된다면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녹일 수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죠. 여기에 있어 이 표현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부채빚을 인플레이션으로 녹일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이기 위하여 돈을 풀었고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했으니까 말이죠. 즉 화폐 가치를 낮추면 빚의 가치도 낮아지기 때문에 부채를 녹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면서 화폐의 가치를 낮추는데 이에 경제 성장률은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 연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였고 다음 분기 예상 경제 성장률 또한 2% 내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된다면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물가만 더 높아지는 상황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비를 더 안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내수 경제로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인데 그 내수 경제가 점차적으로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고 실물 경제가 좋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제가 말한 상황은 이미 이러한 상황이 이미 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증시는 계속 올랐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증시가 오른 이유는 증시에도 양극화가 발생을 하여 IT, AI 관련 기업이 아니라면 지금 주가가 전부 낮은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황도 미국과 같이 보게 된다면 현 경제 상황을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유럽만 보아도 실물 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거의 박살이 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목수처럼 계속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유럽의 경우 금리를 계속 올려도 유럽 자국 내의 유동성이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 돈은 주로 미국으로 흘러가 미국이 성장하면 유럽도 꾸역꾸역 성장하는 구도가 되었고 강달러 덕분에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마땅한 성장성도 가지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특히 그렇고 말이죠. 또 유럽에서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는 튀르키예만 봐도 현 경제, 현 세계 실물 경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는 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높게 치솟은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45%까지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물가가 치솟을 대로 치솟아 물가는 계속 올라 금리를 높여도 물가가 잡히지 않으며 튀르키예의 채권의 가치만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버리니 안전자산이라고 취급을 받아야 하는 채권이 가치를 잃어버려 오히려 기업들이 안전자산 취급을 받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금리를 아무리 높여도 돈이 채권에 나라에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시에 흐르게 되어 증시는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도 연출이 되고 이러한 경우는 튀르키예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도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도 어떻게 보면 수치만 다르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려의 연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증시가 상승을 한다고 하여도 언제 하락을 경험할지 모르고 하락의 폭은 분명하게 말하는 게 무척이나 큰 폭으로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버블이 찾아왔으니까 말이죠.